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 피부과의 박영민입니다. 요즘 이제 저희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고령화하고 출산 문제죠. 그래서 작년 7, 8, 9월에는 고령화랑 관계돼서 노인에서 흔한 피부 질환들을 한 3번에 걸쳐서 다루어 봤고, 오늘부터는 이 저출산, 다행히 요즘 그래도 저출산이 많이 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추세고, 결혼식도 이제 봄 되면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이제 몇 번에 나눠서 소아 피부 질환, 특히 이제 요즘 나는 아기들은 굉장히 이제 금지옥역 같은 아기들인데,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고 요 신생아 시기 이 피부의 변화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병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문제를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피부 질환의 정상 소견을 먼저 오늘의 화두로 잡았습니다. 자, 우선 신생아라고 하면 조금 이제 이것을 나누는 사람마다 조금 기간이 다르긴 한데, 어 우리나라 이제 모자보건법에서는 출생 후 한 4주, 뭐 이게 28일이 될 수 있고 한 달 정도로 볼 수 있죠. 또 어떤 데서는 길게 한 2개월, 3개월까지 잡는 데도 있습니다. 이 신생아 시기를 지나면은 이제 영아, 유아 시기로 접어들게 되죠.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다루도록 하고요. 이런 신생아 시기, 생후 1개월 동안은 이제 엄마의 모체로부터 나와서 이 외부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가장 민감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생아 피부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엄마 뱃속에 이제 태반, 양손에 묵은이면서 습윤하고 따뜻한 자궁 내 이런 환경에 있다가 나면서 이제 미생물이 항상 존재하고 또 건조하고 온도 변화가 가변적일 수 있는 이런 외부 환경에 이제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신생아 피부는 단순한 이제 물리적인 외피 역할이 아니라 체온도 조절해야 되고 수분 대사도 해야 되고 감각도 인지해야 되고 또 선천 면역의 이제 최전선의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신생아 피부 변화는 크게 이제 생리적인 변화, 이제 자궁박 생활에 적응해서 어떻게 이제 살아남는지 그런 변화로 인한 일시적이고, 이런 변화들은 대개 자연 소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좀 애매모호하고 또 초기 임상 양상이 유사해서 감별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어떤 기저질환의 징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별하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생리적 변화하고 이제 병적 변화를 비교를 해보면 생리적 변화는 일시적이면서 대개 수개월 내에 이제 자연 소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생기는 원인은 엄마로부터 받은 어떤 이제 안드로겐 같은 호르몬 혹은 이게 성숙되면서 만들어지는 이제 피부의 장벽이라든지 혈관 혹은 자궁박 환경의 적응 과정 때문에 생긴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신생아는 이런 생리적 변화를 자연적으로 거치면서 크게 밖으로 봐서 보채지 않고 일반적으로 잘 젖을 빨고 잘 자죠. 하지만 이런 병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지속이 되고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발달 과정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감염 또는 염증 혹은 유전적인 돌연변이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병적인 경우는 가려움증이나 아픔 같은 주관적인 증상이 있고, 따라서 신생아가 수유가 곤란하다든지 컨디션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심하게 발열, 열이 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기초적으로 이 신생아 피부를 이제 관찰을 해서 어떤 구조적 혹은 기능적 미성숙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피부의 이제 물리적인 장벽. 제가 이제 기초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피부의 겉에는 이제 각질층이 있고 이 각질층이 굉장히 중요한 피부의 물리적인 장벽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각질층을 형성하는 것은 대개 임신 34주 정도에 이제 성숙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신생아, 특히 이제 미숙아는 요 주수를 못 맞추기 때문에 현저히 성인에 비해서 각질층이 현저히 구조적으로 얇아질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만약 임신 30주 미만이라고 하면 우측의 윗그림처럼 각질층이 굉장히 얇아서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피부를 통한 경표피 수분 손실이 굉장히 높게 되겠죠. 따라서 이 몸 안에 전해질 불균형이나 체온의 불안정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임신 37주 미만의 미숙아라 하더라도 이런 경피 흡수로 인한 독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소독을 하면 알코올 같은 것으로 이제 피부가 까지고 나가는데 소독을 하는데, 이런 미숙아한테 이런 알코올 같은 좀 독한 소독약을 쓰는 것은 피부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 같은 자극이 적은 그런 것으로 소독을 간단히 해주시는 게 좋겠고, 반창고를 붙이더라도 이런 반창고를 뗐다 붙였다 하는 이런 물리적인 자극에도 피부가 표피가 쉽게 손상이 될 수 있죠. 이것은 피부에 표피하고 진피를 묶어주는 어떤 이런 그 정션, 표피, 진피 경계부가 느슨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각질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미성숙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물리적인 자극, 표면의 배리어와 함께 피부의 화학적인 이런 장벽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피부의 pH를 맞춰주겠죠. 대개 출생 시에 신생아 피부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한 6.5에서 7.4 정도의 중성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땀이나 피지 여러 가지 분해 산물들이 나와서 축적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산성으로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애시드 멘트리얼에서 산성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산성막은 화학적으로 병원군의 증식을 억제하고 정상적인 상재균, 즉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에 정착을 돕는데 필수적인 방어 기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숙아는 이 과정이 지연되면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피부 부속기 중에 우리가 보통 땀샘이라고 하는 에크렌 땀샘이 있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갖춰주기 있지만 기능적으로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일세병에 잘 걸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땀관의 폐쇄로 인해서 땀띠 같은 것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히트 래쉬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이제 피지선은 모체에 이제 안드로겐 영향 때문에 출생 직후부터 한 6개월까지는 오히려 피지선 분비가 활성화돼서 왕성한 분비 활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끝이나 뺨, 윗입술처럼 피지선이 발달된 부위에 피지선 비대가 올 수 있고, 또 신생아 여드름이나 두피의 지루 피부염 같은 것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피부의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들을 하나씩 알아보면, 먼저 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지는 임신 24주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출생 시에 이제 태아의 피부를 이렇게 덮고 있는 하얀 크림 같은 천연 보호막입니다. 성분은 수분이 가장 많아서 81% 정도, 그다음에 지질, 단백질들이 있는데 지질이 꽤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성상으로 봐서 끈적거리면서 매끄러운 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태지의 기능은 자궁 내에서 양수에 의한 피부 치면, 마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트는 것을 방지하고, 분만 시에는 산도를 잘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윤활제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출생 후에는 이 태지가 보습 효과뿐만 아니라 체온도 유지시켜주고 항균 펩타이드 같은 것을 함유해서 방어 크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이 태지를 보기 싫다고 해서 바로 이제 닦아냈는데, 최근에 WHO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태지의 이런 기능들을 고려해서 생후 24시간 이내에는 피부에 남겨둬서 자연 흡수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피부의 신생아에서 볼 수 있는 홍반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여기에 신생아 독성 홍반이라고
필터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독성은 이제 뭔가 나쁜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적으로 독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되게 만기분말한 건강한 신생아의 30에서 70%니까 한 3분의 1에서 4분의 3 정도. 거의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생후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서 대개 한 열흘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얼굴뿐만 아니라 몸통이나 팔다리에 이제 기시부, 근위부에 많이 생기는데 손이나 발은 침범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개개의 병변은 이 사진에서처럼 1 내지 3일의 작은 모낭성 구진과 농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변으로 홍반이 이렇게 둘러싸이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병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지만 이 농포를 살짝 따가지고 슬라이드에 도마를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다수의 호상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신생아 홍반은 열흘 사이에 생기지만 그 이후에 한 2, 3주 내에 되면 흉터 없이 자연 소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병변이 2, 3주 이상 이런 농포나 구진이 지속되면 다른 질환도 감별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이제 필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생리적인 변화 중에 할리퀸색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생아의 한 약 15%에서 관찰이 되는데 생후 첫 주, 대개 2에서 5일경에 많이 관찰이 되고 이 신생아를 옆으로 모로 이제 이렇게 눕혔을 때 이 정중선을 따라서 뚜렷한 색조가 대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쪽, 중력 과정의 위쪽은 혈관이 수축이 돼서 창백해지는 반면에 반대쪽, 아래쪽은 혈관이 확장이 돼서 신체가 붉게 되는 그런 피부 양상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대개 시상하부의 혈관 운동 중추 미성숙으로 생기는 것으로 일시적인 불균형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아이의 자세를 바꿔주거나 아이가 이제 좀 울게 되면 대개 이후부터 30초, 20분 내에 정상으로 색깔이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일시적인 변화는 생후 3주 정도 되면 완전히 소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달 지나서 즉 신생아 시기를 지나서 계속 지속되길 경우는 혹시 이제 심혈관에 기형이 있는지 이거에 의한 저산소증이 있는지 한번 검사가 필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리석 피부입니다. 대리석 피부는 이제 추위, 저온 체온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 우측 그림과 같이 그물 모양, 망상 모양의 청색 혹은 적색의 이제 반점들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자율신경계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혈관 운동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로 몸통과 사지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기는데 피부를 이제 따뜻하게 해주면 바로 소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6개월 이내에는 자연 소실되지만 유사한 피부 병변에서 아래 그림처럼 온도를 높여도 이런 피부 병변이 소실되지 않거나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선천성 혈관 확정이라는 텀이 붙는 대리석 피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질환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이런 온도를 높여도 고정된 병변인 경우 혹시 사지 성장이나 신장 기형 등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상과 동반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질 탈락 혹은 이제 낙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까 신생아가 자궁 내 수분 환경에서 건조한 외부 환경으로 이행되면서 대부분의 신생아에서는 하루나 이틀 동안에 부터 시작해서 한 1, 2주 정도 피부가 이렇게 각질이 생겨서 낙설, 각질이 탈락되는 현상이 생리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사가에서는 이 위에 좌측 그림처럼 손발목이나 손발에 이제 국한돼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과수가 포스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더 심해서 전신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미숙아에서는 이런 과정이 조금 늦게 지연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낙설은 보습제 도포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출생 시부터 밑에 그림처럼 전신적으로 신생아의 피부가 빨갛게 되고 그리고 비늘이 이렇게 두껍게 앉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리고 이런 낙설들이 한 달 이상 수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선천적으로 생기는 질환인 어린 선이라든지 지속성 피부 박리 증후군 같은 조금 드문
유전 질환을 의심해야겠고, 이런 경우는 이제 피부과에 가서 피부 생검이라든지 유전자 검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생아의 후두부에 생기는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머니들이 간혹 이제 요걸 물어봐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출생 직후 혹은 생후 2개월 내에 앞머리가 아닌 후두부, 뒷머리가 이제 이렇게 빠지는 그런 탈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걸 이해하려면은 이제 우리 모발의 이제 헤어의 사이클 주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되게 이제 알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생각하면 되게 성장기를 되게 머리 같은 경우는 평균에서 3년 정도 이제 자라는 것으로 돼 있고, 요 기간이 지나면 이제 3주 정도의 짧은 퇴행기를 거쳤다가 3개월 동안은 휴지기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게 계속 리드미컬하게 주기를 타야 머리가 계속해서 이제 재생이 되겠죠. 이제 태아의 모발, 우리가 이제 뭐 일명 배냇머리라 그러는데, 임신 말기 약 12주 전부터 이제 요 앞에 있는 전두부터 뒤쪽에 후두부 방향으로 파동처럼 휴지기에 진입하는 그런 모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마지막에 휴지기에 빠지는 이 후두부의 모발들은 아직 아기가 낳거나 그 이후까지 휴지기에 들어가지 않는 모발들이 꽤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를 낳자마자 한 2~3개월까지는 뒷머리가 일시적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리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후두부에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뒷머리에 이제 압박을 받는, 이제 베개를 한쪽으로만 눕힌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끌어당기는 트랙션을 이제 자주 해서 머리를 묶는다든지 하는 그런 외상에서도 탈모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지선이 이제 발달한다고 그러는데, 피지선이 이제 비대가 생길 수가 있죠. 이 피지선 비대는 신생아에서 이제 관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체의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생기고, 자주 생기는 거는 피지선이 발달한 코나 볼, 입술, 윗입술이죠. 또는 이마 같은 데서 볼 수가 있고, 대개 피지 모낭 계구부에 이런 작은 황색의 반점이나 구집 모양이 발생합니다. 또 40%에서는 뒤에 나오는 비립종과 이제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대개는 이 둘 다 수개월 내에 이제 자연 소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가 없겠죠. 다음은 이제 비립종이라고 합니다. 비립종은 이제 쌀알갱이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신생아의 한 30에서 40% 자연적으로 관찰이 되고, 작은 1 내지 3mm 크기의, 요거는 이제 진주색이 특징적으로 보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황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지선 비대와 동일한 부위에 코끝이나 이마, 볼, 턱에 자주 생기고, 이것도 역시 생후 수주 후에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부위를 자꾸 이제 만져서 긁거나 하면은 이런 근원적인 만성적인 자극에서도 비립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비립종이 잘 생기는 부위에 말고도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이제 안 없어지는 경우, 혹은 비정적인 분포를 보이는 경우는 혹시 이런 것과 관계되는 유전 질환이 있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생아 여드름. 여드름은 뭐 잘 아시다시피 사춘기에 생기는, 사춘기에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아 생기는 질환인데, 출생 시에도 아까 안드로겐, 엄마의 안드로겐이 영향을 받아서 이 신생아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 한 적게는 한 20%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다수의 산재한 구진이 뺨에 많이 생기는데 이마코도 침범할 수 있고, 성인의 여드름처럼 폐쇄성 면포라고 얘기하죠. 구진이나 농포, 그 외에도 결절이나 낭종이 발생할 수가 있고, 대개 한 6개월 정도 이후가 되면 자연 소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심한 병변인 경우에는 사춘기나 아니면 성인에 쓰는 벤질 포옥사이드 로션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극이 가기 때문에 바르기 전에 요 팔에 접히는 부위에 써서 혹시 홍방 같은 자극 반응인지 한번 알아보고, 자극이 있다 그러면 얼굴에 이것만 바르지 말고 미리 보습제, 이제 로션이나 크림을 먼저 바르고 조금 있다가 면봉 같은 걸로 요 부위만 찍어서 바르는 게 훨씬 이제 자극을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색소성 변화입니다. 이 색소성 변화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우측 그림처럼 일시적으로 신생아에서 까만 조금 더 시커먼 그런 과색소 선이 평행하게 생길 수도 있겠고, 배꼽으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세히 보면 조금 나이가 들면서 진해지는데 스킨이 경계선이 이렇게 어떤 쪽은 좀 더 진하고 어떤 쪽은 조금 그거보다는 옅은 그런 색깔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대부분 고정돼서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걸 이제 하나씩 보면 신생아 일시적 과색소선은 일반적으로는 복부가 이렇게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 수평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죠. 이것은 대개 태네내에 웅크린 자세로 있는 복부 피부가 접히면서 일시적인 국소적인 멜라닌이나 아니면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추정이 되고, 이런 것들의 이제 영향이 사라지는 수개월 내면 자연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 몇 달 전에 저희가 봤던 저희 웰에서 봤던 증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6개월 된 여아입니다. 엄마가 이제 말하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요런 까만, 다리만 좀 까만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진해지더라. 그래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됐고, 우리가 이제 한번 그래서 피부 경계선 혹은 색소 경계선이라고 얘기하는 요것들을 이제 한번 타입을 찾아봤더니, 저희 같은 하지에 생기는 형은 되게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쪽을 따라서 내려오는, 즉 다리의 뒤쪽 편에 안쪽에 좀 이런 과색소 선이 경계선이 잡히는데 임신하고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고, 이거보다 조금 더 흔한 것은, 가장 흔한 것은 이렇게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팔의 상완의 앞쪽 바깥쪽을 수직을 따라서 내려오는 게 가장 흔한 이런 디마케이션 라인, 스킨 디마케이션 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척추나 가슴 아니면 우측의 그림처럼 얼굴에서도 V나 W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미용적으로 치료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생아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점, 출생 시에 생기는 버스마크, 출생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된 것은 그 색상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분류한 것이고, 먼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이제 몽고 반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몽고 반점은 피부의 진피 내 멜라닌 세포가 원래 없어야 되는데 거기 이소성으로 없어야 되는 곳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색깔이 이렇게 좀 푸른색 혹은 청해색으로 보는 것은 이제 깊게 있기 때문에 틴달 효과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개는 이제 엉덩이하고 주변의 청골 부위에 이런 반점이 몰려서 있죠. 이런 점들은 대개 생후 1, 2년에 흐리기 시작해서 학교 가기 전 학동기인 5, 7세 경우에 대부분 소실됩니다. 따라서 이런 몽고 반점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 증례에서처럼 증례 두 번째 경우인데 3개월 된 여아고, 얘가 올해 초에 이제 소아과에서 이제 의뢰가 된 환자입니다. 엉덩이 외, 이 청골 부위 외에도 여러 몸통에 파란 점들이 보이고 손에도 이제 그런 게 보이죠. 다리에도 그런 게 보이고, 그래서 전신적으로 이런 몽고 반점 의심되는 점들이 있으면서 이마 뒤쪽, 이 머리의 후두부 쪽에는 빨간, 우리가 뒤에서 얘기해야 하는 이제 살몬 패치 같은 연어방 같은 것들이 몇 개 이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 엉덩이 왜 이렇게 넓게 다른 부위에 잘 생기지 않는 부위에 왜 생겼는지 하고 이게 없어지는지가 이제 궁금하다고 해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소성 혹은 광범위 몽고 반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심한 경우는 이게 우측의 그림처럼 굉장히 색깔이 진한 이런 슬레이트 그레이 형식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골 위에 부위에 이런 우리 증례처럼 몽고 반점이 생기는 경우에 물론 서서히 퇴행할 수 있지만 성인기까지 지속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중에 이제 위험한 사인, 빨간 깃발을 흔들려야 되는 그런 위험 징후를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생기는 엉덩이나 등 부위가 아니라 복부나 가슴, 팔다리에 좀 더 이렇게 심한 슬레이트 그리의 청회색보다 좀 진한 색조를 띠면서 시간이 지나도 흐리지 않고 점점 진해지는
그런 경우가 조금 이제 안 좋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혹시 이제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헐러 증후군과 같은 그런 질환에 있어서 어떤 혈관 기형이나 다른 발달 지연 혹은 간이나 비장의 증대 혹은 안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경우를 예외하고서는 이소성으로 생기는 즉 엉덩이 이외의 몽고반의 치료는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기 치료한 경우가 성인까지 사라지지 않고 기다리고 치료하는 것보다 효과가 월등하게 좀 높은 거죠. 이게 이제 치료하지 않고 자연 경과를 보는 경우입니다. 대개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 소아에서 치료한 경우 성인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효과가 좋다는 이런 치료 전후의 사진을 보여줘서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시기는 언제가 좋은 것인가 할 때 대개 한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3세 이전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또 이런 그 몽고 반점 이외에 어떤 특정 부위에 이런 멜라닌 색소가 이소성으로 침착하는 그런 병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대개 동아시아 이제 몽고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인,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이 이런 의학이 먼저 발달함으로써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일본 사람들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제 눈 주변에 눈썹이라든지 아니면 뺨 아니면 심한 경우에 이 공막이라고 그러죠. 하얀 흰자에도 이제 청회색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오따모반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요 사진처럼 이 견갑골이 있는데 어깨 부위에 생기는 건 이제 이또모반이라고 호리모반은 나이가 좀 들어서 후천성으로 이 오따모반이 양쪽으로 생기는 경우 이제 호리모반이라고 그러고 이 이외에 이제 다른 부위에 이제 생기는 경우를 합쳐서 진피 멜라닌 세포 과호종이라는 건 모반하고 이제 같은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해주면 예후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청회색이나 이런 반점을 제외하고 이제 빨간 점이 생길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연한 연어 색깔의 반점을 연어반이라고 합니다. 대개 신생아의 30 내지 40%에서 이제 관찰이 되고 이것은 진피내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생깁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부위를 눌리면 이 부위가 확장된 게 이제 모아지면서 정상으로 이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이게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름이 좋은 이런 천사의 키스 같은 이름 병명을 가진 것은 미간이나 이제 눈꺼풀에 이제 위치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생후 1, 2년에 자연 소실되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요구하지 않지만 밑에 그림처럼 황새 물린 자국처럼 스토크 바이트라고 얘기하는데 목 뒤에 이제 위치하는 경우는 약 반수에서 성인기까지 지속하기 때문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좀 진한 화염 모양의 모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출생 시부터 이제 존재하는데 모세혈관의 기형으로 발생하는 거죠. 이게 확장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평평한 붉은 반점에서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색깔이 진해져서 결국 포도주색, 그래서 포트와인 스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위에 이제 결절이나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형은 자연 소실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국 레이저 치료를 하시면 되겠고 이 중에도 이제 조금 안 좋은 증후군이 있는데 스터즈 웨버 증후군이라고 해서 안면부 특히 이마를 전체를 침범하거나 아니면 안면부의 반을 침범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혹시 뇌 안에도 이런 병변이 있는지 아니면 안압이 올라가는 녹내장이 같이 동반되는지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안과 의뢰나 뇌 MRI를 찍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피모반과 피지선모반입니다. 이 두 개가 이제 간혹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고 간단히 이제 구별해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둘 다 선천적으로 생기는데 피지선모반은 피지세민이 아까 과해 형성돼도 색깔이 조금 노랗다고 그랬죠. 피지세민이니까. 그래서 대개는 이제 얼굴 두피 목 같은 특히 두피에 노란색을 띠는 매끈한
특히 이 부위는 이제 머리가 안 나는 그런 탈모를 동반한 반점 혹은 탄이 생기는 경우는 피지선 모반을 우선적으로 의심하게 되죠. 대개 이것은 사춘기 이후에 좀 더 이제 피지선 활동이 증가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울퉁불퉁해지죠. 그리고 2차적으로 여기서 2차 종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밑에 있는 표피 모반 같은 경우는 피부의 표피부 부위가 쓸데없이 이제 과증식되는 것으로 몸통이나 이런 사지의 선상으로 특징으로 나타나고 대개 괴계를 자세히 보면 사마귀 모양 병변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차적인 그런 종양은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증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소아과에 내원했다가 이제 하루 만에 물론 정상분만한 애였는데 너무 큰 점이 있어서 이런 점이 너무 커서 위험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제 이런 위성병변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인지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됐던 환자입니다. 자, 이거의 병명은 거대 선천 멜라닌 세포성 모반입니다. 이런 선천 멜라닌 세포성 모반은 한두 개 작거나 중간 사이즈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개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 소형 작거나 중간에 뭐만 있는 것은 다발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조금 전에 본 증례와 같이 큰 거대한 모반이 있고 그보다 이제 작은 모반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경우는 이제 위성병변이라고 해서 안 좋은 징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밑에 사진처럼 두경부 혹은 척추 근처에 이런 큰 모반이 있고 모반 주위에 여러 개 위성병변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 되게 이제 20개 이상 정도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뇌나 척수 안에 이런 신경에도 멜라닌 색소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신경학적 검사나 MRI가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대한 이제 모반에서는 흑색종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서 한 20cm 이상 되는 것을 이제 거대라고 정의를 하는데 악성 흑색종의 발생 위험도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색종 이제 발병률은 현재까지 좀 차이는 있지만 한 3 내지 5%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사춘기 이전, 특히 한 3에서 5년 사이에 생후 3, 5년 사이에 한 50% 정도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이전에는 이제 발생률이 굉장히 드물어서 13.3% 비교적 드물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커서 성인기에 이제 2차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국내 문헌을 찾아보면 비교적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최연소의 증례 보고된 악성 흑색종은 한 4세로 나와 있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더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밀크 커피 모반입니다. 줄여서 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색깔이 이제 그렇게 진한 색깔이 아니죠. 커피에 밀크를 탄 그런 정도의 연갈색의 반점으로 정상화에서도 한두 개 정도는 많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제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 그런 나쁜 징후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 카페 올레 스팟을 자세히 보면은 요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 경계 부위가 매끈하게 이런 생기는 이런 경우를 이제 미국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안선이 이제 매끄럽다고 그래서 캘리포니아만 해안선 모양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반대쪽 이 동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미국의 주가 메인주죠. 메인주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 해안선이 이게 들쭉날쭉해서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게 코스트 오브 메인 같다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위의 경우가 이제 어린이의 경우에 소아의 경우에 이런 지름이 한 5mm 이상 되는 게 한 6개 이상 있다 그러면 한번 정밀 신체 검사를 해보고 이제 안과적인 합병증이나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신경 섬유종증에 의심돼서 하는 검사고 두 번째 이런 메인처럼 생긴 메인주의 이제 해안선처럼 생긴 그런 병변이 피부의 한쪽으로 크게 생기는 경우 또 이런 경우는 이제 뼈에 이상이 있는지 섬유성 이형성증이 있는지 아니면 내부비 계통에 이상이 있는지 시력이나 청력 같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런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반이 까맣거나 빨갛거나 아니면은 살색이거나 여러 가지 색깔이 이제 진해질 수가 있는데 반대로
탈색 모반이 색깔이 이제 빠져서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거죠.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엄마가 태어나서 이제 며칠 후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커서 이게 백반증이 아니냐고 찾아오는데, 백반증은 요 시기보다는 조금 늦게 생기지만 이제 어느 열대나 발생할 수 있죠.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탈색 모반은 모반 저민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제 큰 차이겠죠. 되게 이 탈색 모반은 처음에 보이는 그 크기가 애가 커지면서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모반이기 때문에 애가 커지는 면적이 넓어지는 것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크기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색깔도 마찬가지. 하지만 백반증은 점차적으로 번지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고, 이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분필처럼 아주 하얀 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새로운 부위에도 자꾸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이 탈색 모반하고의 감별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탈색 모반은 아직까지 특별한 이런 표준화된 치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제 어떤 캄플라치 않는 이제 미용적인 그런 화장이나 이런 것으로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모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위험 사인 중에 마지막으로 아까 보이던 이제 홍반이나 수포, 농포가 재편민 중에 대표적으로 생리적으로 저절로 없어지는 신생아 홍반이나 땀띠 얘기를 땀띠는 오늘 얘기를 안 하니까 신생아 홍반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제 질환은 감염으로 생겨서 홍반이나 수포, 농포가 올 수 있는 질환이고, 특히 이제 마지막 증례로 생기는 그런 4S라는 징후는 드물긴 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되는 그런 질환으로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즉 바이러스 감염에 생기는 물질입니다. 농포가 잡히는 질환이죠. 이것도 요즘은 이제 흔히 발생했던 것보다 조금 이제 발생률이 점점 낮아지는데, 신생아에 생기는 이제 단순포진하면 입술에 이제 피곤할 때마다 생기는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입술에만 말고 이런 이제 산도의 어떤 부위에 이제 단순포진이 이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생기다가 출생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병변이 생기면 이런 질을 통해서 분만을 하는 경우에 산도의 어느 부분에 나오면서 이제 2차로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잘 사전에 논의를 하면 그런 경우는 이제 시색을 해가지고 이런 산도가 감염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피해서 나오는 경우는 예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걸 모르고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출생 5일에서 2주 내에 이렇게 전신에 피부 혹은 구강이나 결막병 부위에도 이런 물질이나 농포가 잡힐 수 있죠. 이런 바이러스는 요즘 다 이제 PCR로 검사가 이제 가능한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의심된 경우는 빨리 고용량의 바이러스 제제를 정맥으로 투여를 하는 그런 치료를 시작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물집이나 농포가 생기는 진균, 곰팡이죠. 그 중에 이제 신생아에 생기는 거는 피부 점막 칸디다증입니다. 이것도 이제 엄마가 이제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옮길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산도 부위에 이런 칸디다가 잘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감염되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출생 후 7일에서 4주 이내는 되어 있고, 감염 경로는 역시 산도 통과 시에 어떤 직접적인 접촉이나 출생 후에 이제 의료진 손이나 기구를 통해서 외부 환경에서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특징은 입안에 특히 혓바닥 같은데 이제 하얀 반점, 아구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니면 이제 기저귀 부위에 이제 붉은 발점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 이제 위성병변이 농포가 이제 같이 잡히면 한 번쯤 이제 칸디다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칸디다증이 신생아에 잘 생기는 경우는 저체중아나 미숙아처럼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항생제를 이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혹은 중식염혈관을 유지하는 경우에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후는 비교적 좋지만 어떤 드문 경우에는 침습적으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폐혈증도 생길 수 있고 뇌수막염 같은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 이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1월 달에 저희 피부과에서 봤던 그런 환자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흔하면서도
좀 중한 질환이 세균에 의한 물집이나 농포인데 얘는 이제 40일 된 그런 남자였죠. 얘가 이제 울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마도 이제 피부가 아마 따갑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보채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하루 전부터 갑자기 피부가 이제 빨개지면서 특히 얼굴이나 겨드랑이 그리고 요 이제 인귀날로에서 사타구니 부위에 물집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물집을 이렇게 만지면 금방 이제 터져보는 이건 이제 니콜스키 사인이라는데 이거 의미는 피부에 생긴 물집이 그렇게 깊지 않다는 얘기죠. 정상 분만을 했고 첫날은 열이 없었고 이제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한 검사나 배양 검사가 나갔고 피 검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나 혹시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투여를 하게 됐는데 요거를 이제 치료하는 요 병 기간 동안에 이제 사진을 시리얼로 이제 찍어본 거고 둘째 날 이제 우리가 첫날부터 항생제나 항바이러스를 썼지만 38도 이상의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해서 요 뇌척수액을 태핑해서 이제 배양이 나갔고 항생제를 이제 추가로 투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번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 결국 이제 세균 검사에서는 좀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그런 포도알균이 이제 검출이 됐습니다. 결국 잘 치료를 해가지고 16일째 이제 퇴원을 하게 됐죠. 자, 이것을 이제 보통 줄여서 4S라고 얘기하는 건데 영어로 포도알균에 의한 열상 피부 증후이라고 했고 열상이란 건 이제 마치 피부를 뜨거운 물에 댔다 뺀 것처럼 그런 뜨거운 물에 열상을 받은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열상 피부증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이런 황색 포도알균에서 나오는 박리 독소, 엑스폴레이톡신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독소는 우리가 이제 수포성 농가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임상 양상은 좀 전에 본 것처럼 발열이 생기면서 보채기, 혹은 이제 입주인한 유지 같은데 홍반이나 딱지가 이제 앉기 시작하죠. 그리고 살짝만 피부가 이제 문질러도 벗겨지는 아까 말한 니콜스키 사인이 양성으로 나오고 점막은 일반적으로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제 진단해서 정맥 내 항생제로 주사를 하고 이 피부가 전반적으로 벗겨지기 때문에 수행요법과 피부 관리가 2차적으로 동반되어야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조금 더 큰 영유아 시기에 이제 생기는 전형적인 증례고 여기 이제 우리 증례의 심한 경우를 이렇게 사진으로 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이제 국소적으로 생기는 경우, 즉 전신적으로 이게 퍼지지 않고 피부에로서 피부로만 안기는 것을 이제 수포성 농가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신생아 피부질환 정리를 하면 신생아는 출생 후 4주까지를 얘기하며 이때는 이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가장 민감한 시기이고 이때 이제 피부 변화는 자궁박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변화로 대부분 이제 자연적으로 소실됩니다. 하지만 그중에 일부는 어떤 기저질환의 징후인 병리적 변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생아의 생리적 피부 변화는 피부 장벽, 그리고 피부의 pH, 그리고 에크렘, 땀샘 등의 기능 미석순과 피지선의 일시적인 과성속으로 인해서 한 8가지, 10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드렸고 신생아에서 두 번째 보이는 이제 출생점, 버스마크는 몽고반점, 연어반 등이 이제 있고 이들이 이제 뭔가 레드 플래그 사인이 안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이 없으면 이제 미용적인 문제지만 이런 경우는 치료를 좀 일찍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만약 위험 신호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와서 검사를 이제 필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에 생길 수 있는 좀 조기 치료나 진단이 안 된 경우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 질환 중에 단순 포진, 그리고 이제 진균 질환의 칸디다증, 그리고 세균 질환의 4S는 드물긴 하지만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 위험하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중한 피부 감염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은 주로 이제 오늘 강의 드린 신생아 피부 질환, 그리고 이제 다음번 4월 달에는 두 번째 영유아 피부 질환이고 이게 이제
서로 딱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진행이 되거나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주로 신생아 피부 질환을 포함한 소아 피부 질환에 대해서 질문을 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올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굿럭 153 분이고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근처 피부과에서 엄지 발톱 뜸을 있어 진료를 받았는데 화농성 유가종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좀 큰 병원 가라고 하시는데 위험한. 그리고 병원. 화농성 유가종은 일시적으로 생기는 혈관종입니다. 후천적으로 생기는 혈관종인데 그거는 이제 상처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자꾸 이제 뭐 이걸 뜯거나 자극을 자꾸 줘서 그거에서 이제 이런 모세혈관 같은 작은 혈관 등을 덩어리지면서 혈관종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면 이걸 레이저를 하거나 뭐 전기로 뒤지거나 해서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자꾸 생기는 분들은 습관을 이제 고치셔야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치료를 하시면 한 일주일 이내에 이것은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두 번째는 오너 7278이고요. 안녕하세요. 성인 남자입니다. 외출 전 9시에 보습제를 나가서 오후 3시쯤 내 피부가 수분이 부족한 듯 건조해 보고 때로는 아주 약간의 각질도 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습제는 충분히 발라주고 있고 자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단순 피부 건조증인지 지루성 피부염인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보는 바로바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보통 이제 단순한 피부 건조증은 잘 생기는 부위는 이제 요즘 이제 환절기에 들어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손이나 이제 발을 아니면 팔 다리에 이제 외측을 보면 피부가 건조한지를 우리가 이제 먼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두피를 볼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아토피나 이런 게 없는 그런 정상적인 분이라면 피부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씻는 거, 특히 이제 비누 같은 거를 자주 이제 많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때밀이 같은 걸 이제 자주 해가지고 피부를 이제 2차적으로 사우나에 노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이제 보습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악습관을 우리가 보습제로 다 커버를 하거나 예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습관들을 좀 고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 시기면 좀 건조하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한 3번 이상은 보습제를 로션을 바르고 크림 재질을 위해서 덮어주는 그런 이중 보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피 경우도 머리를 지금 뭐 아침 저녁으로 이제 땀이 나서 2번씩 감거나 특히 그때마다 샴푸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피부 건조증이 와서 2차적으로 탈모는 잘 생기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낙설, 각질이 탈락돼 가지고 비듬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이제 좀 진한 옷을 입거나 하면 비듬이 많이 묻기 때문에 별로 이제 육안상으로도 안 좋고 피부 관리가 안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머리를 감을 때 좀 약하게 이런 손톱으로 감지 말고 이제 이 피부로만 살짝 마사지하는 식으로 약하게 하고 컨택하는 시간을 좀 짧게 5 내지 10분 내에 짧게 하시고 보통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런 두피 관리를 하시는데 하루에 2번씩 요즘은 피부에 바르는 거 외에 두피용 이제 로션이나 그런 보습제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하루에 2번 바르시면 두피도 많이 이런 것들을 피부 건조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예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크라상이시고요. 이소티노 한 달 복용했는데 단약감은 건조함이 없어요. 약해진 피부 정상화되나요? 아마 이소티논을 이제 복용을 얼마 동안 했는지 뭐 먹고 나면 대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되는데 현재 먹는 용량이 이제 뭐 2알이나 3알 이렇게 많이 먹으면 훨씬 더 이제 그런 것들 건조함이라든지 부작용 같은 것들을 금방 이제 약이 떨어짐으로 해서 몸이 이제 그런 건조함으로부터 이제 돌아올 수가 있겠죠. 되게 한 달 정도 기다려보면 그걸 알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환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쓰면서 보습을 하면서 이 피부 장벽을 잘 관리를 하시면 대부분은 이제 정상화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민구 분이시고요. 지루성 두피로 각질이 많이 나옵니다. 피부과 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대학병원 가서 치료받는데 대학병원에 오셔도 무슨 검사를 조직 검사라거나 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지루성 두피라 하더라도 피부 관리, 두피 관리가 안 되면 이런 환절기나 가을, 겨울 이 초반까지는 하얀 마른 비듬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분한테 설명했듯이 이 두피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염증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피부과에 가서 거기에 맞는 항염 작용이 있는 그런 약제들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이 약제를 쓰더라도 강한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물약이라든지 솔루션 타입이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각질을 염증은 좀 가라앉힐 수 있지만 각질이 오히려 많이 나오거나 보습하는데 피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로션제라든지 조금 부드러운 제제를 쓰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님이시고요. 한두 달 전부터 콧볼에 붉은기에다가 각질도 생기고 통증도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이 콧볼, 코하고 볼 주위는 손이 이제 많이 가는 부위죠. 특히 이 손톱을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잘 이렇게 소지를 하고 깎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만지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 손이 이제 뭐 화장실에도 가고 여러 가지를 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세균성 감염에 이게 매개체죠. 그래서 이런 모낭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 피부의 각질층이 망가짐으로써 거기 2차적으로 이제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통증이 오거나 얘가 빨개지거나 그런 것들이 2차적으로 올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우선 보습에 앞서서 이 부위를 손대지 말고 씻는 거나 이럴 때도 이제 샤워기로 만다든지 이렇게 하고 미지근한 물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부위는 씻고 나면은 면봉 같은 거 손으로 쓰지 말고 이 부위에 항생제 연고를 좀 하루에 2번씩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분 보습 크림이나 로션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받도록 하고, 다음번 4월 달에 다시 소아 피부 질환, 영유아 피부 질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